안녕하세요. 치열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매경 주식리그 진행의 이주은입니다. 저 혼자 진행하는 매경 주식리그 이제 좀 적응이 되셨을까요? 저는 이번 시즌에는 여성팀도 남성팀도 아닌 중립의 입장에서 진행을 하고요. 후반부에는 검증 질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경 주식리그 룰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수익률 대결 기간 이제 한 달로 짧아졌습니다. 한 달 동안 남성팀과 여성팀으로 나뉘어서 대결이 진행되는데요. 영입가는 방송 다음 날 시초가,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더불어 이번 시즌에도 트레이드권이 있습니다. 각 전문가들이 단 한 번 상대팀의 유망 종목을 뺏어올 수 있는데요. 방출된 종목은 지정일까지 최고가 수익률만 인정되고요. 트레이드로 가져온 종목은 방송 다음 날인 시초가로 영입됩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선수는 누군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남성팀에 새로운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MBN골드 최창림 매니저가 오늘 선발이 됐고요. 여성팀은 그대로 성선화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이어서 남성팀의 베스트 11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골문지기가 바뀌었습니다. 이태우 매니저의 이노테크가 골키퍼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박철수 매니저의 ABL 바이오는 3% 수익을 내면서 한 걸음 전진했습니다. 여성팀의 베스트 11도 살펴보시죠. 김시은 전문가의 가온전선과 최영지 전문가의 대한전선이 나란히 수비 라인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같은 전선주인 만큼 앞으로 어떤 종목이 어떤 포지션 변화를 만들어낼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익률 대결 현황을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최창림 매니저님은 네. 오늘 저와 첫 호흡을 맞추기도 하고 수익률 네. 대결도 여기서는 처음이시잖아요. 네. 좀 방송 보셨을까요? 네, 봤는데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사실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네, 근데 오늘 부담스럽지만. 가지고 나온 종목 네. 뭐 단기간에 좀 급등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니까 오. 네,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수익률 기간이 한 달인 만큼 그 네. 안에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성선아 대표님은 계속해서 나오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여성팀 우승 이번에도 자신 있으실까요? 이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좋습니다. 제가 여성팀 코치는 아니지만 이 여성팀 네. 편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살짝 마음이 가긴 하는데 중립의 입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내일장 전략은 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성선아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장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까요? 저는 올해 1분기 주도주는 반도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항상 주도주를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주도주 반도체에서 또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주도 섹터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 전문가, 대장주 전문가라는 애칭을 갖기도 하셨었는데 반도체가 잘 나가고 있는 만큼 반도체 관련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최창림 매니저님은 어떤 전략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주항공 관련된 우주항공. 종목으로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이슈가 모멘텀이 가장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나사의 달 네. 탐사선이죠. 아르테미스가 이제 발사가 됩니다. 내달 5일 날 발사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2월 5일 날 발사가 되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이 급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누리호 5차 발사가 또 4월에서 6월 사이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IPO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우주항공 테마들이 사실 꿈틀꿈틀 되고 있는데 네. 오늘 조금 다 밀렸어요. 사실 오늘은 대부분 섹터가 다 밀렸는데 그쵸. 예, 그래서 오늘 조금 많이 밀렸길래 네. 우리는 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죠. 한번 가져 나와 보고요. 네. 사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서 네. 아마 조만간에 좀 급등 네. 흐름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어떤 종목인지 저희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성팀과 남성팀의 종목, 바로 남성팀은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고요. 여성팀은 반도체 가운데 EST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선아 전문가님은 반도체 여러 종목 중에서 네. EST에 좀 집중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이제 원래라고 하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러니까요. 가져가고 대장주 싶죠. 가지고 오셨을 텐데. 가지고 나오고 싶은데 네. 사실 또 너무 또 그런 종목들 가지고 나오면 또 그러니까 또 조금은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더 갈 수 있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ES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장은 아니에요. 네. 자,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수소 어닐링 장치를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원래는 HPSP라는 대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대장이 지금 블록딜 이슈로 인해 그쵸.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EST는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사실 뭐 HPSP가 급락을 했다고 해서 EST가 잘 가는 건 아니에요. EST가 잘 가는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좀 제가 기본적으로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좋습니다. 네, 사실 이제 수소 어닐링 장치를 HPA라고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수소 어닐링이 도대체 뭐를 하는 거냐? 그러면 뭐를 고치는 거냐? 그럼 고장 났을 때 고치는 거냐?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일단은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량이 나기 쉬운 부분을 일단 미리 손을 봐주는 거죠. 요즘에 반도체 공정이 굉장히 작아지고 미세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작아질수록 반도체는 약간 블록 같은 거라고 해서 쌓아서 만드는 그런 네. 개념인데, 딱 붙어서 있어야 될 그 원자들이 이제 덜 붙어 있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내가 좀 쉽게 조금 이제 이런 걸 결함이라고 하는데 비유를 좀 들어서 설명을 네. 드리면, 우리가 일단은 이제 콘센트 같은 거 있잖아요. 콘센트가 이제 헐렁하게 꼽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전기가 이제 잘 안 되잖아요. 그쵸. 뭔가 안 되면 왜 그러지? 그러면 콘센트를 똑바로 딱 꽂으면 잘 작동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 수소 어닐링으로 하는 게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HPA는요, 고온으로 태워가지고 이제 억지로 반도체 공정에다가 고압으로 수소를 밀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약간 생긴 그 틈새 사이로 수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전기가 잘 통하게끔 만들어주는 네. 그런 장비를 만드는 게 바로 이제 HPSP고 EST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EST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왜냐하면 특허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허 소송이 있어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가가 거의 하한가 수준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HPSP가 독점해왔던 그 시장에 EST가 이제 도전장을 딱 내미니까 이제 바로 이제 소송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일단은 분쟁이 거의 1년 이상 정도 끌었거든요. 근데 지금 핵심 판결이 지금 나왔어요. 네. 나온 거를 보면 특허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HPSP의 기술은 인정한다라는 거죠. 근데 EST 장비가 그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라는 걸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ST가 만드는 이 HPA 장비를 시장에 팔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지난 12월에 나왔습니다. 네. 11월에 나왔는데 125매 HPA 장비를 해외에 수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25매라는 게 있거든요. 많은 양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이거를 원래 HPS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량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EST는 뭔가 좀 새로 진입하잖아요. 그럼 뭔가 색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한 번에 125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있잖아요, 반도체 와이퍼. 네. 이거를 125장을 딱 만든 다음에 거기다 수소를 고압으로 빡 넣으면 그게 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경쟁력이 있는 방식으로 양산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EST 같은 경우에는 원래 후공정을 하던 회사였는데, 이 HPA 같은 경우는 전공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고가로 팔 수 있고 마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EST가 일단 이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거, 저는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HPSP를 안 쓰느냐? 네. 그거는 아니에요. 기존의 것들은 그대로 쓸 겁니다. 그러면 EST가 공략할 수 있는 거는 신규 팹. 그 신규 팹들이라든지 증설을 한다라든지 네. 그럴 때는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시장 비율이 70에서 30
정도는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EST가 30인가요? 그쵸. 어. 근데 중요한 건 30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원래는 빵이었다라는 거. 음. 빵에서 무에서 유로 들어간다라는 네. 거를 저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반도체 특히나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또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외국인 수급이 연일 들어오고 있는데 가격 전략과 이어서 쭉 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보면서 네, EST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EST 오늘 5%대 상승세가 나왔고 대체 거래소에서 상승폭을 더 키워가는 흐름이었는데 네.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일단은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거든요. 네. 이제 수급을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사실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3일 전에 약간 좀 음봉이 좀 출현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사실 증권사 목표 주가보다도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 주가를 전고점 부근으로 봤습니다. 네. 21,000원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요. 손주가는 굉장히 또 낮게 잡았어요. 네. 손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17,000원 정도. 네. 17,000원 정도가 되면 이제 손절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일단 계속 가는 걸로 네.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EST를 공략해봤고요.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창림 매니저님은 우주항공 중에서도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신규 상장된 종목이죠. 맞습니다. 네. 신규 상장한 지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우주항공 테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 위성통신 관련 종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 위성통신이 자율주행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유가 사실 드론이었거든요. 예, 드론 폭격기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방산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위성통신을 통해서 자율주행 그리고 드론도 있겠지만 UAM 드론 택시죠. 예,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 그런 부분도 있고 자동차 그리고 지능형 로봇 그러니까 외부에서 움직이는 로봇들 있잖아요. 지금 서울도 배달하는 로봇들도 네. 움직이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개를 산책시키는 로봇이라든가 청소하는 로봇 이런 지능형 로봇들이 실외에서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근데 다 이런 통신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은 저궤도 위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라 스페이스가 굉장히 큰 이슈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제가 지금 단기간적으로 보고 있는 이슈 상승 모멘텀은 2월 5일이에요. 지금 나사에서 달 탐사선을 지금 발사를 할 예정인데 그게 2월 5일 아르테미스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위성통신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정부 주도하에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민간 주도로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동사가 민간 업체 중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국내 최초로 초소형 위성 옵저버의 발사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통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설명해 드려보면 네. 최근에 상장한 첫날 만들었던 이 저점을 지금 다시 한번 딛고 다시 한번 다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직전 저점을 지금 유지를 해주면서 이게 좀 길게 보면 W자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11선 위에서 5일선 위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지금 목표가는 35,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7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을 아주 짧게 오늘 신규 멤버께 드리도록 할게요. 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1월 중순 전후로 보호 예수 물량이 한 14% 정도 풀리는 걸로 알거든요. 네. 이런 걱정은 좀 없을까요? 오버행 이슈가 있긴 한데 사실 항상 나오는 이슈지만 네. 그만큼 상승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다 소화하면서 올라갈 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위험하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모멘텀이 상승 모멘텀을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율주행이랑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산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고. 그리고 위성통신, 우주항공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우주항공 쪽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이 위성통신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오버행 이슈보다는 상승 모멘텀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더 많은 인사이트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오늘은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네. 좀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9시 반에 유튜브에다가 최창림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내일 9시 반에 제가 사실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비주부터 먼저 움직일 부분은 이제 검사 장비가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수율을 높여야 되는데 수율을 높이려면은 전공정이건 뭐 후공정이건 검사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가 먼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담아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다음 주에는 바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일 좀 9시 반에 네.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장님, 매니저님 오늘 처음 뵀는데 인사이트가 너무 좋으셔서 네. 이 무료 방송 내일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9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